2026-2027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 검정 ADSP 합격 전략 요약. 저는 임경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진닷컴에서 ADSP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이론 기출 문제 책을 쓴 임경덕인데요. 오늘 저랑 같이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통계학과 석사까지 마치고 잠깐 삼성카드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10년 넘게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도구 교육, 분석 도구에 대한 교육과 최근에는 생성형 AI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컨설팅도 하기도 했고요. 데이터 공모전에도 참여해서 또 좋은 결과 얻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경험들 바탕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ADSP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ADP와 ADSP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출간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가이드를 기준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밝히기는 이 가이드 안에서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다.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 실제 출제되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가이드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가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총괄위원과 감수위원, 지필진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집필 후 합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부 과목 구성이 조금 엉성하거나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파편적으로 지식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시험 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인 게 대부분의 문제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큰 내용들을 잘 짚어서 학습을 하시면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간단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크게 세 과목,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데이터 이해, 두 번째 데이터 분석 기획,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분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는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세 번째 데이터 분석에서 30문제, 30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은 60점 이상, 그러니까 50개 중에서 30개 문제를 맞히면 되는데요. 과목별로 과락 기준이 있기 때문에 40%는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1과 파트 2는 적어도 4문제는 맞춰야 되고요. 파트 3, 네가 데이터 분석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최소 12문제는 맞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50개의 문제 2점씩에서 100점 만점에서 60점이니까 점수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시험 시간은 90분으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어떻게 과목이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고요. 네, 데이터의 이해이고 그 첫 번째 챕터는 데이터의 이해, 두 번째 챕터는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로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도 보시면 데이터 분석 기획이고 첫 번째 챕터가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 분석 마스터 플랜으로 잡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개념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것이냐,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로 파트 1과 파트 2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 지필진들 한번 보셨죠. 실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나눠서 글을 써 주셨는데요. 실제 가이드를 한번 좀 뜯어보면 좀 주관적인 의견도 많고 또 약간 뭐랄까요, 사실과 그러니까 정석이 아닌 이야기들이 좀 껴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에는 가이드를 기준으로 정답이 정해지니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지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좀 이따 보는 걸로 하죠. 데이터 분석 세 번째 파트가 있고요. 양이 많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데이터 분석 자체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기초 통계와 통계 검정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 통계와 통계 검정을 활용해서 예전부터 분석을 많이 해왔는데요. 여기서 개념들 중심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실제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머신러닝으로 넘어가 보면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 이 수험서에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알고리즘들을 다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알고리즘을 다 배우겠다, 뭐 기초 통계와 통계 검정을 마스터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사실 ADSP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이런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시험을 치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안 배우고 이제 처음으로 이 세계에 발을 디디신 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깊은 이야기보다는 주로 좀 단편적인 지식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항상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학습하시거나 이론이지만 좀 암기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에서는 여기 세 개의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또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실제 책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거 있죠. 최신 기출 문제 있습니다. 책 기준으로 파트 4, 파트 4, 파트 5, 파트 5를 보시면 여기에 기출 문제 최신 것까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제가 이 해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 해설 한번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부록이라고 되어 있어 R 스크립트를 좀 따로 넣어놨는데요. 이 ADSP는 초기에 기획이 될 때 R이라고 하는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 가정하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이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초 통계와 통계 검정,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이론의 사이사이에 이런 모든 주제들 사이사이마다 다 R 스크립트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우리 50개 문제, 그 중에서 파트 3의 30개 문제 중에서 R과 관련된 문제가 보통 하나 아니면 2개 정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두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뭐 평균 같은 것들 있죠. 통계 개념에서 보면은 여기 기대값이라는 이런 평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분산 이런 것들, 계산된 값들, 혹은 선형 회귀 모형의 적합 결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해석하는 문제 정도의 R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복잡하니까 따로 뒤쪽에 모아뒀습니다. 요즘에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R 명령어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석 결과를 물어보는 거라서 만약에 본인이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 경험이 있다 하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 결과만 보시면 출제되는 문제들만 보시면 R이든 파이썬이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는 뭐 코드 같은 것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사실 한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은 한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혹은 이거 R 이런 언어 같은 것들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여유가 되시면 부록에 있는 R 스크립트와 해석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유가 없으시면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거는 파트 1, 2, 3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볼 거고요. 여러분이 구매하신 교재에서 파트 4, 5에 있는 문제들은 꼭 다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서 학습 전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 이런 비슷한 시험을 쳐봤다, 혹은 나는 이런 자격증 시험 경험이 많다, 나는 외우는 거 잘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시험은 처음인데 내가 뭐 대학 때든 뭐 고등학교 때든 뭐 기초 통계 같은 것들을 잘 들었거나 뭐 데이터 분석 실무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세 개의 주제 중에서 파트 1과 파트 2는 사실 기출 중심의 암기만 하면 누구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를 마냥 외운다고만 해서 뭐 답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맞히기는 어려워요. 30문제가 있다라고 해보면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 15문제, 20문제가 될 거고요. 나머지 한 10문제 정도는 좀 경험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본인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조금 더 쉬운 영역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영역에 맞게 잘 선택해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시면 수험 경험이 있거나 암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파트 1, 2가 매우 쉬우실 거고요. 대신 파트 3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 통계, 그 다음에 나 분석 실무하고 있어요 하신 다음에 ADS-B 시험을 쳐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냥 파트 1, 2에서 묻고 있는 게 우리의 그 일반적인 이론과 혹은 데이터 분석 실무와는 또 다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체계적으로 구조를 잡기 위한 것들, 그런 어떤 구조들이 있고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게 파트 1과 2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무를 뭐 오래 했다 하더라도 파트 1, 2에 대해서는 기출 중심의 암기가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잘 세워 보시죠. 현실적인 목표는 70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계속 오르는 건 아니죠. 뭐 1시간 공부하면 10점, 10시간 공부하면 100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공부 조금만 해도 점수가 금방금방 높아지죠. 근데 70점, 80점 받기는 쉽지만 100점을 받으려면 진짜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이론적인 부분에서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요. 현실적인 목표를 70점으로 잡아보자라는 거죠. 10개 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확실하게 7개 문제는 맞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죠. 한 문제 정도 실수할 수 있죠. 나머지 3문제 중에서 또 좀 뭐 5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충분히 맞힐 수도 있고 또 재수가 좋으면 맞힐 수도 있으니까 10개 중에 7개만 맞춘다라고 전략을 세우셔도 크게 문제 안 될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특히 온라인 문제풀이 연습 사이트를 저희가 같이 준비했는데요. URL은 adsp.kr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QR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예상 점수가 좀 낮긴 한데요. 네, 가서 지난 기출들, 그러니까 책에 있는 기출들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책에 담지 못한 지난 기출들 문제라든가 혹은 더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심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다 담지 못했지만 들어가서 간단하게 구글이나 카카오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혹은 이메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문제들 기출 회차마다 풀 수도 있고요. 파트별로 10문제씩 랜덤으로 풀 수도 있고 섞어서 10문제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풀어보시면 파트별로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이 약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오답 노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답 문제들만 다시 한번 풀어본다거나 설명 같은 것들 붙어 있을 거고요. 또 교재 페이지랑 연결이 되도록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전체 문제를 다 살펴보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온라인이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틀린 문제들만 한번 다시 풀어보고 또 틀린 문제 중심으로 여기 있는 교재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식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DS-B 시험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랑 같이 특강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